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에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상속을 하실 때 정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재무설계의 송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 송혜석입니다. 저는 한국재무설계의 서울 프리미어 클럽에서 자산가분들의 절세, 상속증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도 부동산을 오래 했지만 네.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속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네,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강남에서 부동산 자산을 10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상속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상속세가 어떻게 나오고 네.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물론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10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는 이제 상속 공제가 있어요. 그 중에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30억 원의 상속 공제가 됩니다. 100억 원을 배우자가 이제 살아있을 때 상속세가 발생되는 금액이 약 25억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배우자분이 먼저 유고하셨을 때 자녀한테 2차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30억 원의 상속공제가 없어서 약 40억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향후에 상속세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고가의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억으로 저희가 기준 잡아서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0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네. 이 부동산이 앞으로 가치가 또 상승을 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상속세가 발생이 됐을 때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납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빌딩들은 특히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자산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빌딩 100억 원짜리, 200억 원짜리 빌딩을 사전 증여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네. 100억 원을 사전 증여하려면 약 40억 정도 돼야 됩니다. 네. 절세 효과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전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전 증여를 했는데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유고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사전 증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강남 쪽에 빌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70대, 80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전 증여가 아닌 결세할 수 있는 플랜들을 이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플랜이 있어요. 아, 법인 전환이라는 네. 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플랜을 바꾸시더라도 절세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네. 부동산을 활용한 가족법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하지만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개인보다 가족법인이 유리한 거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죠. 네. 네,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인 경우에는 45% 이상 들어가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9%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40% 이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법인세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아버지와 아들, 네. 이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다면 이자를 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는 안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예. 한 1억이나 2억 정도? 네, 아유, 맞습니다. 네. 네. 네, 2억 원까지는 아. 4.6% 이제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연간 1,000만 원 아래거든요. 네. 연간 1,000만 원 이자를 안 내는 것까지는 무상으로도 차용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상은 이제 증여를 보겠지만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현금성 자산이 좀 많으신데 자녀가 갖고 있는 가족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네. 그럼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할까요? 궁금한데요? 네, 정확하게 10배 정도 됩니다. 약 20억 원 정도. 20억까지. 네, 2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를 보긴 하지만 그 금액까지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돼요. 아, 그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세법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법인일 경우에 네. 20억까지는 네. 무상 대여가 된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까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일부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세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자 4.6%를 역산한 이자가 1년에 1억 원 미만이면은 네.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다가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증여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로 100억 원을 증여받는데 증여세가 약 40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 오신 고객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해드렸는데 100억 원을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은 44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특정 법인의 이 무상 대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약 11억 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 사이에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40억 원에 넘는 그런 증여세를 낼 분이 10년 법인 플랜을 통해서 절반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되는 거죠. 아, 네. 네. 절세가 엄청 큰데요. 엄청 큽니다. 야,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게 더 네. 놀랍습니다. 네,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상담해야 되죠? 한국재무설계 서울 프리미어 클럽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실사례를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쉬울 네. 것 같은데요. 네. 10년 플랜에 맞는 사례를 조금 네, 재밌고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밌고 간단하게요. 네. 재밌고 간단한 표를 한번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무상 대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무상 대여라고 엄밀히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의 각각 지분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임대법인을 설립해서.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다 운영을 합니다. 매출이 발생되면은 배당도 하고요. 급여도 하고 퇴직금 플랜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대여를 받았던 금액을 갖다가 상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법인세 등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은 가치가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대표님?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도 이 나중에 상속세를 갖다 내는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이건 자녀들이 법인을 통해서 매수한 거고요. 빌렸던 대여금만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이 되겠죠. 아, 네. 여기가 그렇죠. 또 팁이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대여했던 자금은 이 매출이 발생되면 이 매출로서 상환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게끔 냅둬도 상관없겠죠.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랐고 빌렸던 자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팁은 네. 사전 증여라는 그 맞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네. 베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사전 증여의 절세 프레임을 좀 벗어나는 거예요. 아, 네. 네. 절세지만 사전 증여가 아닌 실제로 지분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플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네. 사전 증여를 하실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다면 네. 이 플랜을 정말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20억, 뭐 10억 이런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네. 기준선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하지만 50억 정도로 잡아보면 어떨까요? 아, 네.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은 법인 플랜을 이용하고 그 이하는 개인 사업자 플랜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가치가 상승할 지역에 있는 강남 같은 지역은 법인 플랜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대여금을 통해서 이렇게 법인 플랜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현물 출자라든지 건물만 증여하는 플랜이라든지 다른 플랜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팁을 얻었습니다. 오늘 무상 대여라는 팁이죠. 네. 이 정보를 지금 들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저희 아리지와 한국재무설계 저희가 여러분들을 자산을 지켜드리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저희 나별주 채널의 첫 출연이신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오늘 나빌주 유튜브 제가 첫 출연했는데 대표님께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촬영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부족했던 절세 팁을 완벽하게 메꿔주실 우리 이사님 자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만나요.